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댓글 한 번만 써주세요. 저도 엄청 오랜만에 하게 돼가지고 지금 좀 얼떨떨하네요. 네, 잘 들리시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일본에서 접속하고 계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소가 조금 달라졌죠? 제가 방송 한지 정말 오랜만이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끌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종로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장소 달라지고, 머리는 지금 파마 있죠? 아시는 분들은 네, 조금 달라진 거. 네, 반갑습니다. 네. 다벨님, 그리고 네, 오브레님, 다 아시는 분, 지인분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얘가 시작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어디에서 걸리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근황 토크 잠깐 해볼까요?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종로입니다. 경복궁 옆이라서 서울에 오시거나 또는 뭐 경복궁 근처 오실 때 학원의 사무실에 들르셔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네, 지금 촬영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잠시만요. 이거를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어떻게? 네. 어떻게 했더라? 네, 진짜. 이거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방송할 때 뭐 내보내는 거. 어떻게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근황 토크 하면, 저는 이제 종로로 이사를 오게 됐고, 최근에 이제 저 수학 계속, 수학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수학, 그 다음에 뭐 미국 수학, 이렇게 영국 수학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최근에 약간 프랑스의 그 프랑스 거 중에서도 프랑스 과학? 그러니까 이제 한국 과학도 하고 프랑스 책도 이제 보게 됐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달라졌죠. 잠시만 화면 한번 닦을게요. 네. 조금 더 잘 보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서 수업 1, 2월 달에 방학 때만 독서 수업 하고 있었고, 그래도 많이 연락해 주셔가지고 이번 1, 2월에도 독서 수업하고 이제 3월부터 다시 또 독서 수업을 계속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역사로 보는 수학,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사인 거죠. 근데 수학사라고 하기에는 수학부터 들어가면 다들 불편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역사로 보는 수학, 그 다음에 역사 수학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네, 요즘에 영어도 조금 더 보게 되고 불어도 조금 더 보게 되고 과학도 조금 더 보게 되고 제가 누구인가요? 책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런 수업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AI 관련돼서도 지난 1월 달에는 IB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 뭐 강의라기보다 이제 조금 더 스크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도 던지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요. 이번에 3월부터는 AI 관련돼서도 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AI에 대해서? 정말 지난 한 주는 10년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스피디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GPT 사용해보신 분, 반대로 얘기할까요? 안 사용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GPT가 나오고 나서 좀 너무 많은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정해져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더더욱 더 이렇게 인문학적인 거,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AI 재밌게 사용하고 있으시구나.
훌륭하십니다. 저도 요즘에 영어 관련돼서 영어 교재 만들기를 AI로 지금 하고 있고,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지금 일본에서도 접속해서 듣고 계세요. 그래서 AI 관련된 수학은 아니고요. 그냥 AI 관련돼서 같은 영상들, 정보들을 같이 보이면 어떨까 해서 월에 한 번씩 AI 관련된 티아랑 함께 보는 AI 이렇게 줌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내일 열리고,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금 오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내일 하는 거는 교육과 AI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거는 수학으로 이제 역사로 보는 수학에 대한 거죠. 수학자, 수학사. 사실 저한테는 이런 게 되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걸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됐어요.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책은 뭘까? 일반 사람들 수준은 뭘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 라고 해서 벌써 꽤 됐죠? 옛날부터 좀 꾸준하게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스토리가 들어가면 그냥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 수학을 하게 됐고, 조금 여러분이 오시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좀 책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지금부터 관심 있으신 책은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진행된 책은 달콤한 수학사라는 책이에요. 달콤한 수학사는 마이클 브래들리가 쓴 책인데요. 얘는 한 1에서 5권, 5권의 시리즈예요. 저희가 역사 수학하는 거는 1권에서 2권 정도인 것 같아요. 이번에 10개월을 그냥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학구열 하듯이 막 이렇게 수학을 굳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수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떨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저건 왜 나왔지? 조금 더 스토리 속에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고 즐겁게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놓고 약간 듣기도 하고, 책도 그냥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책, 달콤한 수학사라는 책은 마이클 브래들리가 쓴 책이에요. 1에서 5권까지 있는데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거의 이 사람은 노틀담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래서 메리맥 칼리지에서 수학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고 3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는데, 저는 이분 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년 동안 30년 일하시면서, 지금은 아마 또 달라졌을 거예요. 이 30년 동안 대학교에서 일을 하지만 20년 동안 4학년에서 12년까지 꾸준히 가르쳐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대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쉽게 쓰여진 책이고, 50명의 수학자들을 모았는데요. 한 권마다 10명씩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3월에서 7월까지 1학기 분량 나가는데 월마다 참여하셔도 되고요. 이번 3월은 탈레스예요.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역사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4대 문명부터 시작해서 탈레스까지에 대한 내용이 3월 분량이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조금 달라지죠. 4월부터는 4월에는 이제 피타고라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월에는 유클리드,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히파티아, 그리고 아라비타, 브라마구타. 그래서 인더스 문명까지 내려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로 돼 있어서 수업을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그냥 교양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 책은 이 책인데요. 수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는 책이에요. 차이텐신이라는 분이신데, 차이텐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천재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수학 독서를 하면서 좋은 거는, 저는 수학책 읽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수학책을 재미있게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같이 읽으면 어떨까?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수학책을 읽는 거죠. 근데 혼자서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는 제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포인트로 봤는데 같이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런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 분이 좀 특이한 거는요, 이분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수학자이긴 하지만 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사진 전시회를 열어요. 말 그대로죠. 수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 파트. 그래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되게 흥미로워요. 고대 문명부터 그리스, 그리고 인더스,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중세,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예술 파트, 그리고 현대 수학까지 나뉘어져 있어서 이런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역사적으로 좀 쭉 한번 보실 수 있는 책. 그래서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업을 안 들으셔도 책을 한번 쭉 보시고 또는 아이들한테 한번 권해 보셔도, 근데 아주 쉽게 쓰인 책은 아니긴 한데 좀 어떤 천재 수학자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기회는 되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역사를 품은 수학, 수학을 품은 역사, 김민영 교수의 책이에요. 신간이죠. 네, 이 책 좋았던 거는 피타고라스 내용이 되게 잘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AI에 대한 부분이랑 또 피타고라스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민영 교수님 책도 아주 쉽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수학책 읽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면 교과서 풀듯이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안 읽으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서 플루타코스는 왜 아르키메데스에게 참여했을까? 나는 아르키메데스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면서 이랬구나. 길지 않아요. 한 5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만큼 보시고 덮고 또 생각날 때 한 번 더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아이들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책을 너무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책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책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서라든지 시험을 치기 위한 게 아니라면 독서는 좀 흥미롭게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 보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이거 외에도 제가 교재로 채택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자주 보는 거는 교과서가 저렴하니까요. 고등학교 역사 부도도 그냥 재밌게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버틀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책도 저는 좀 보는 편이고, 그리고 수학사로는 수학사 가볍게 읽기, 옛날에 나온 책이긴 한데요. 안에 이미지가 되게 약간 흑백이긴 한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사 관련돼서 궁금하시면 이 책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되게 컬러풀한 거, 우린 또 그런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파노라마는 책도 되게 재밌어요. 얘는 진짜 컬러풀하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보이시게 해볼까요? 네. 연도별로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도별로 좀 수학의 역사를 250개 아이디어로 250개 아이디어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냥 아이들이랑 또는 내가 혼자서 그냥 심심하게 그냥 흥미롭게 그냥 이렇게 그림만 보셔도 괜찮고, 또는 내가 보고 싶은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열어서 오일러의 수 뭐야? 이 사진은 뭐야?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수학은 시험지 또는 페이퍼 위에 그런 종이지만 숫자이지만 실제로 이 책에서는 해당되는 내용마다 다 사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이 책은 빌 게이츠도 읽고 원책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맥스 텍 마크의 유니버스. 근데 저는 이거 책을 추천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막 대학교를 등록하거나 대학원을 등록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걸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좋은 책을 만나는 건 내 세계가 정말 많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물리학, 그리고 입자물리학, 평행우주이론까지 4단계의 그 다중우주까지 나온 책이에요. 저는 그 빌 게이츠 다큐에서 이 책 봤거든요. 빌 게이츠가 여행 갈 때 가져간 책이야. 그래서 흥미롭다. 나도 한번 봐야지라고 했는데 꼼꼼하게 보진 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끔씩 꺼내서 또 조금씩 봐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주에 대해서 숫자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알고 싶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 책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말 이 책은 그냥 꽂아만 놔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책인데요.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이에요. 마이클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안에도 마찬가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완전히 컬러풀하진 않네. 저는 이거 왜 컬러풀하다고 생각했죠? 흑백으로 되어져 있는데 근데 내용들이 그림이 많아서요. 보시기에 되게 편해요. 아주 편하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글쎄 수학 좀 하는 사람들한테는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근데 저도 아직 어려워요. 아주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죠. 왜 재미삼아 저런 걸 보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그냥 무난하게 읽으실 수 있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됐죠. 문명과 수학이라고 5부작 다큐멘터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적 분학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은 괜찮아요. 이거 외에도 넘버스란 책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큐멘터리로 그냥 보셔도 괜찮고 네, 여기까지가 책 추천이었어요. 혹시 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그렇다면 또 재밌어지는 거죠. 네, 여기가 책 추천이었고 또 제가 어떤 게 궁금하시냐라고 많이 여쭤봤는데 지금 수업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내일 등록하신 분들 막 질문들이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뭘 준비할까 하다가 AI 시대에 대한 부분들 지금 GPT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쓰고 있어?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심심하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근데 또 재밌는 거는 GPT에 계속 업데이트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했으면 다음 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답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MS에서 코파일 그리고 구글에서 바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제가 보진 않고 유튜브를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또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이거는 유튜브에서 그냥 AI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거를 모아두고 있어요. 어디에요? 블로그에다가요. 그래서 그냥 티아쌤 검색하면 나오실 텐데 티아쌤 행복한 수학 검색하시면 카테고리에서 융합교육 파트에서요. 융합교육 파트에서 제가 좀 요즘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과학도 하고 있고 언어적인 부분도 좀 보고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AI 시대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를 다 갖다 놨어요. 근데 링크를 사실은 유튜브는 자기가 알고리즘 해놓은 대로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저 드라마 좋아해서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요즘에 AI 좀 의도적으로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좋은 것들은 블로그에 링크 담아놓고 있어서 AI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부분은 굳이 검색하지 않으셔서도 블로그에서 좀 링크 리스트가 있다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수학사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가볼까요? 역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좋아하셨나요? 저는 역사를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막 아주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수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수학이 좋아질까? 세 번째는 왜 나오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보다 그냥 재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지? 왜? 나는 재밌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시간이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선생님 수업한 거를 이렇게 머리 안에서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재생?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스탑 해서 편집을 해서 그 안에 개그를 넣거나 막 이런 웨이브 같은 걸 넣거나 좀 재미있는 어떤 뭐 그런 뭐 요소들을 막 넣으면서 수업들을 편집하는 거를 그냥 상상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되려면 일단은 머리 안에 비디오가 있어야겠죠? 비디오를 녹화시키고 재생하고 머리 안에서 칠판을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고 그냥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제 저는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집하고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개념을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 개념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수학이 어땠냐면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잔소리 듣거나 혼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혼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데이터를 모았겠죠? 근데 뭔가 헷갈리는데 수학만큼은 답이 있는 거예요. 전 되게 명확해서 좋았어요. 아, 수학 세상은 안전하구나. 의외죠. 여러분은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친구는 이제 수학을 풀면 되게 마음 편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답이 있고 그게 다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없으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심플? 답이 있으니까 헷갈릴 것도 없고 그냥 정해져 있는 걸 찾아가는 그 길이 그냥 너무 고요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뭐 성지 순례길이라고 하면 이상하나? 그냥 고요한 느낌으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개념을 왜 어려워할까?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을까? 특히나 제가 처음 일했을 때가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단에 간 거죠. 중학교 2학년을 맡았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수학 수업을 딱 시작을 하는데 헐, 아이들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중학생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아니 얘네들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 전까지 수학을 좀 잘하는, 좋아하거나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다가 뭐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그 갭이 너무 멀어서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왜 애들이 첫 번째 음수 너무 싫어하고 분수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그 음수에 분수 나온 거 너무 싫어하고, 이거 중학교 때 정말 최악이거든요. 문자 왜 배워요? 수학 시간에 왜 XY 배워야 돼요? 왜 마이너스 배워야 돼요? 중학교 1학년에서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음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 얘네들만, 내 친구들 딱 요 몇 명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브리테니커인가? 뭐 이런 검정색 뭐 이런 백과사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음수 이렇게 찾아서 조금씩 읽고 나서 뭔가 이렇게 내가 배우는 거는 그냥 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배우지만 역사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시간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반 도서를 되게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김용훈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1세대가 아닐까요? 가장 여기 재미있는 수학 여행 쓰신 분인데 되게 옛날 책이죠. 한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일본으로 가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한국에 와서 한국 수학, 한국 아이들을 위한 책을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퀴즈 같은 거, 그리고 내용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재미삼아 보면서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 수업을 직접 들었는데, 우리는 교과서에 정제된 걸 배운다. 하지만 이제 수학 교육론에 나와요. 역사 발생학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한다. 물론 이제 저도 수학 교육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기도 해요. 반복해서 배우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나중에 나오는 거는 그만큼의 굉장한 시행착오를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아까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수는 14세기 데카르트조차도 데카르트가 이거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 전에는요, 네거티브라는 개념이 이제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진짜요? 네, 진짜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엄청 음수에서 힘들어요. 최근에 이제 중3애가 했던 말을, 선생님 저는 음수가 싫고 분수가 싫고 루트가 싫은데 이게 다 나와요. 하물며 분모에 루트가 있어요. 그 말이
1400년대 사람이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여유가 생겨요. 너뿐만 아니라 그 1000년의 역사 중에 수백만 명이 다 힘들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측은지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애한테 얘기해주면서 용기도 좀 생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역사랑 연결돼서 또는 세계사 연결해서 생각하면 좀 많은 것들이 엮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빈치 그림을 보면서 우와, 다빈치가 수학을 공부하셨구나. 이 사람이 수학을 공부하셨구나. 전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베이스에서는 수학이 어떤 문제풀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구슬구슬구슬들이 목걸이처럼 저한테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래서 이게 이래서 이게 이래서 나온 거고 이게 이래서 나온 거고 라고 해서 그냥 저한테는 수학이 그냥 하나의 끈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물어요. 수학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많다라기보다 사실 심플해. 인간이 살아오면서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궁금해서 만들어졌고 그 배경을 알면 그냥 누구든 미운 사람이 없듯이 그냥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이거에 그냥 하나를 알아가는 개념이지 응용하는 거야 또 조금 네가 훈련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 개념이 어렵진 않아. 근데 우리는 개념 없이 너무 막 계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수학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짜장면 배달 빨라야 되고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불지 않게 그 집에 정확하게. 근데 저는 그게 꼭 수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프랑스 수학이라든지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칼로에라 문제를 푸는데 진짜 이게 수학이다. 왜 미분적분을 해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벡터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약간 뭐를 초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 내에 따다다다다다다 문제 풀었어 통과 못 풀었어 풀어 못 풀었어 버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시간을 주고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보통 이제 하나에 한 4문제에서 5문제 있어요. 한국 애들 기절합니다. 근데 잘 못 보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진짜 수학 같아요. 이거가 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프랑스 수학 가르치고 제가 또 배우고 하는 게 너무 해피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역사를 수학을 기반으로 보다 보면 예술이랑도 연결되고 과학이랑도 연결되고 그런 게 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예요. 우가 너무 춥고 옷 입은 건 별로 없어요. 너무 춥고 털은 있네. 좀 머리 길러야 따뜻할까? 배가 너무 고프네. 배가 너무 고프네. 배가 고픈데 저거를 뭘 먹지? 사냥감이 있다. 쟤를 어떻게 먹지? 라고 하면서 돌을 이제 깎아가지고 돌을 떼서 부시고 잡고 이런 게 일어났겠죠. 근데 내가 혼자 많은 걸 잡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큰 매머드라든지 이런 거는 인간이 잡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를 짓고 같이 정복하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3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저게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셋이서 같이 우가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해서 같이 잡았어. 얼마나 행복할까요? 불을 피워서 그걸 굽는데 냄새 나고 막 세상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뭐 알겠어요? 너무 배고팠던 게 채워지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기록을 했겠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울산에 있는 방구대라든지 또는 프랑스에 있는 벽화라든지 우리가 수많은 그 벽화 암각화를 가보면은 물에서 산 동물, 그 다음에 육지에서 산 동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거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이거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남기고 기억하고 좋아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내가 이걸 잡았어 라고 하는 숫자 1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숫자가 하나,
내가 뭘 잡았어. 나 이거 먹었어. 나 이거 했어.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그것을 나중에는 1, 2, 3까지 갔다 그래요. 그리고 5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인류 발생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성장에서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석기로 넘어가면 함께 살기 시작하죠. 어떤 집의 형태를 갖고 다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뭘 했는데 관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똥 싸고 아이고 냄새 난다 다른 데 이사 가자 뭐 이러다가 이제는 좀 정리도 하고 내가 여기서 함께 안전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도 하고 물가로 가가지고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큰 동물 안 잡아도 물고기 잡으니까 조금 더 쉽게 물고기를 잡는데 너무 빠른 거지. 그러면은 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돌을 갈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고기도 잡고 그러면서 숫자가 조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는 지난번 유아 수학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5까지 배우면은 대단한 거다. 근데 그 5까지를 왜 못하냐고 되게 많이 탓하시고 속상해 하시는데 이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대 문명이 시작이 되고 또 놀라운 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뭔가를 기록하는 거, 무언가를 소통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다 수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수학을 전공하니까 그걸 수학으로 볼 수 있겠죠? 기록을 할 거고,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몇 개나, 이만큼이나, 나 잘났어, 나 이랬어, 나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그게 바로 그래서 옛날에는 숫자의 형태가 정말 다양한 거예요. 문명별로 다 다양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젓가락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그리고 그리스 마야 같은 경우에는 뭐 꽃 같은 거 나오죠. 연꽃, 조그만한 꽃,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4대 문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4대 문명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근데 사실 황하 문명까지는 조금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문명의 요람이란 책에서 문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 누구죠? 량칠차오라는 사람이 4대 문명이라는 책이 나와요. 아마 한국은 그래서 4대 문명을 배운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쓰시면 그분이 쓰신 게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모르면은 그렇죠. 어쩌면은 최근에 라틴어 공부한 친구들이 또 있던데 라틴어를 배워서 실제 그 본 언어로 봤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대 문명 넘어오는데 사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3,500년 전, 기원전이라면 사실 황하, 중국은 1,500년 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올려주지 않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문명의 요람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파트 아마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느낌상 저는 역사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다 외우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시험 친다 그러고 외우라 그러고 힘든 거예요. 근데 부담이 없어지니까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쌓인다 쌓여 이런 느낌. 쌓인다 쌓여. 근데 수학이 쌓이면 어떨까? 수학이 이렇게 있을 때 쌓여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그리고 4대 문명, 그리고 서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메소포타미아, 중남미 뭐 이런 유럽에 대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지식이 있으니까 자꾸 수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세계사를 잘 보면 사실은 뒤에 중세 이후는 뭐 계속 전쟁 스토리죠.
그 앞엔 종교 얘기고 그 다음에 전쟁 얘기고, 근데 그 전쟁에도 또 수학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무슨 전쟁이죠? 반도체? 그리고 AI 전쟁? 구글, MS, 오픈 AI 세 개 다 미국 회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아이들이 전문가가 돼서 대한민국을 좀 굳건하게 만들내면 어떨까? 이건 좀 아이들한테 또 기대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우리의 수명이 자꾸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쌓여가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 앞으로 남은 거는 언어를 배우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정보를 배우거나 어쨌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지식적인 거에 대해 쌓여가야 될 거고, 그리고 함께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거 먹고 건강.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쭉 적었더니 결론이 많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어야겠죠. 돈적으로. 건강이 있어야겠죠. 운동해야 될 거고 건강한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심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그 안에 또 수학을 매개로 조금 더 약간 교양이 쌓여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수학이 되게 애매해요. 아주 평범하거나 아주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매니아층이거든요. 그냥 도서관 하나 정해서 수학책 쫙 다 읽어버려요. 오케이. 다음, 쫙. 사실 저는 밀레서재 편한 게, 밀레서재 수학된 거 쫙 다 해가지고 쑥 다 읽고, 오케이. 오, 이거 새롭게 알게 된 거,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인데, 일반인들은 수학을 그렇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자주 듣는 말, 수학의 진심? 완전 진심은 아니지만, 그냥 수학을 사랑한다?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수학을 만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은,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수학에서 매니아가 아니신 분이 함께 만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보는 세상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열게 되는 수업이에요. 건강할 거 과거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십범님. 우리가 전 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AI 시대가 지금 도래되면서 하나 걱정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쓸 거예요. AI가 뭘까? 내가 질문을 하고 걔는 답을 해주는 거죠. 내가 질문을 하고 걔는 답을 해주는 거죠. 내가 질문하고 걔는 답을 해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만들어줘. 나 이거 필요해. 나 저거 필요해.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봐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안에서 체계적으로 생각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주문할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또 새로운 걸 해낼 수 있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러면 다시 가보면은 AI가 잘하는 건 AI 시켜요. 그런데 AI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AI도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AI가 지금 이제 눈이 달렸어요. 눈이 달리고 실제로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고 많은 부분들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좋아, AI 시대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라는 개념으로 가면 저는 좀 다른 게임이 펼쳐진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다 너무 쉬운 세상이 올 거예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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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이거 안 해도 돼요. 말로 해도 돼요. 저도 깔았거든요. 그거 크롬에서 말로 해서 되는 거. 그러면 반대로 책을 읽거나 또는 토론을 하거나 그러기는, 지금 애들이 숙제하기 싫어요 라고 애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숙제 AI가 가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뭐가 될까요? 하는 게 없어져요. 벌써 몸으로 별로 애들이 안 해요. 휴대폰 갖고 있으면은. 근데 휴대폰 갖고 있으면은 해야 되는 숙제도 이제 안 해도 되는 세상이에요. 왜? AI가 해주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뭐가 필요할까요? 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언어? 또는 뭐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어쩌면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할 것이고, 이거를 못한 사람들은 또 뒤처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몸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나이가 계속 들 거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속 많으실 거예요.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거 배우고,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책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채워나갈까? 내가 질문해서 답이 나온 거는 그냥 AI 시키자고요. 하지만 내가 배워가는 재미, 내가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쌓여서 나를 넓혀주는 거, 내 세상을 넓혀나가는 거, 어쩌면은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짧은 저의 식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티아랑 함께 보는 AI, 그리고 또 역사 수업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오픈해서 뭔가 더 세미나를 열려고도 하고 있어요. 어차피 AI 시대는 그냥 도래한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 하고 싶나? 뭘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저도 초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신감 있게 뭐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되게 용기 내서 진짜 오랜만에 인스타 라방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그냥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열었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링크 신청하신 분들 링크 다 보내드리고 줌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 예전에는 뭔가 뭐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학부모 뭔가 그게 명확히 나뉘어졌다면 이젠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전문적인 사람들도 AI들한테 많이 지금 벌써 뺏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10년, 20년 연구했지만 AI가 더 빠른 거죠. 오케이, AI 빠른 거 그냥 빠르게 인정해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쌓아갈 거, 그리고 내가 챙길 거, 그리고 내가 해나갈 거, 내가 쌓여가서, 왜냐면 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기획하고 거기에서 사실 그 과정들이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도 좋지만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새로운 뭘 만들어낼지. 제가 되게 잘하는 거는 정말 상관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낮에도 정말 평생 모를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예상하지 못한 정보들이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런 게 되게 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저도 티아도 꼭 초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함께 하시는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거, 유료로 오픈되어 있는 거 누구든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옆에 녹화를 하나 띄웠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시간은 그죠? 한 40분 좀 넘었죠.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마감할까요?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그 네이버 톡톡은 좀 잘 안 봐요. 제가 밴드 운영하는 것만 2, 30개 있어가지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주 보는 편이라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